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울산시 의회 후반기 일정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급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죠. 지금 어떤 이유로 이렇게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언제쯤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김종섭 울산시 의회 제1부의장, 국민의힘 시의원 나오셨고요. 손근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한 달 전에 두 분이 이제 고정이다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별명을 한번 붙여봤어요. 종근 매치. 야, 두 분의 성함에서 한 잔씩 따온 것이고 울산시 어떤 정치계 씨와 뿌리가 좀 돼달라. 뭐 그런 의미인데 마음에 드십니까? 예, 마음에 듭니다. 예. 자. 상황은 근데 저희가 이렇게 농담을 할 분위기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도 요즘 시민들 뵙기가 좀 민망한 상황이 아닐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싶은데. 자, 뭐 두 분이 주제는 오늘 잘 알고 계실 텐데 손 의원께서 지금 울산시 의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어떻게 이 갈등이 생긴 건지 먼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원래 이 울산시의 정상적인 개원은 7월 1일부터입니다. 예. 근데 하지만 현재 8월이 되었음에도 울산시의회가 후반기 개원을 하지 못하고 의회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울산시의회가 생겨나고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예. 네. 후반기 울산시의회가 이제 개원을 하려면은 후반기 의원 구성이 마무리돼야 되고 또 아직 의회 운영위원장 선출 및 의원들 상임위 배정도 지금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또 누가 울산시의 진짜 의장인지도 지금 법정 소송을 통해서 가려야 될 지금 상황이고요. 이 모두가 울산시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두고 울산시의 절대 다수죠. 예. 22명 중에 20명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 싸움, 파벌 다툼으로 생긴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울산시의 의회 사무처에 약간 편향되고 또 미숙한 행정 업무 그리고 또 울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영향력까지 좀 더해져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절대 다수석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창극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한 달 전에 이야기할 때만 해도 한 달 뒤 정도면 뭐 수습이 좀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제자리 걸음이고 더 상황은 좀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당 차원에서 이번 사태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겠다 조사에 들어갔고 말씀하신 대로 법적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이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이유 잘 아실 거예요. 네. 예. 그 뭐 시민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요. 6월 25일 날 저희가 의장 선거를 했었습니다. 의장 선거에서 안수일, 이성용 의원이 이제 의장 선거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세 차례 동수가 나왔습니다. 예, 11대 10, 11대 11, 11대 11, 11대 11 동수가 나왔는데 3차 투표에서 이성용 의원 측의 그 용지에서 동일 후보자란에 이제 2개가 기표된 용지가 발견이 되면서 이제 소송까지 이어졌고요. 동일 후보자란에 이제 이성용 측에 이제 2개가 기표가 됐는데 예. 그때 이제 의회 사무처에서 아까 송근호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내부 규정을 좀 빨리 확인을 했더라면 소송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의회 사무처에서 내부 규정이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관위에 이제 문의를 한 결과 유효표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면서 전반기 김기한 의장이 유효표로 방망이를 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다선자인 이성용 의원이 이제 의장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안수일 의원이 그 선거가 끝난 저녁에 내부 규정을 좀 찾아보다가 그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칙에 보면은 무효라는 란에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이런 부분은 무효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소송이 전개가 됐고요. 우리 시민분들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계신데요. 안수일 의원 측 의원과 그다음에 그 이성용 의원이 두 분이서 소송이 붙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요. 안수일 의원이 우리 의회 사무처를 예.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한 8월 중순, 좀 늦으면 한 8월 말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송영 의장 체제로 출발은 했는데 혼란 속에 있다 보니까 운영위원장이라도 빨리 선출해서 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공진혁, 방인섭 의원 2명이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후보 조율이 사전에 좀 매끄럽지 못해서 지난주까지는 뭐 선거 후보 공고도 못 내고 있었던 상황인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손 의원님께 들어보죠. 네, 우선 울산시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 김종섭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국민의힘 의총에서도 10대 10 동수가 나왔고 요 울산시의 본회의장에서 치러진 선거에서도 12대 11이라는 동수가 나왔거든요. 예. 이것을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지금 비슷한 수로 파벌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뭐 의원님들은 뭐 누구 파벌이다 얘기하진 않겠지만 의총과 선거 결과를 보면 확연하게 파벌이 나눠져 있다는 게 정확히 보이거든요. 반으로 나눠져 있다. 반반으로 나눠져 예. 있다는 게 보이는데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또 그 의장이 이제 이번 의장이 뭐 이성용 의장이 선출이 됐지만은 그 반대 계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여기서 아까 전에 반반 나눠져 있으니까 반대 계파에서 이번에 부의장 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 예.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다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용 의장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의회 운영위원장하고 의장은 서로 코드가 잘 맞아야 의회 운영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반반 나눠지는 계파에서 이성영 의장 쪽에 있는 사람이 의회 운영이 이제 돼야 아무래도 이제 다음 이제 의회 운영을 하기가 편하겠죠. 의장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벌이 나눠져 있는데 반대쪽 파벌에서 의장,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성영 의장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자리를 못한 사람이 다수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의회 운영위원장을 하겠다고 하니 조율이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그 조율을 하지 못해가지고 사실 계속 후보 등록을 못 하니까 다 나오면 또 표가 갈리게 될 것이고. 연기된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게 울산시가 한 달 넘게 개점 휴업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로 간의 욕심이 이런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손 의원님은 이제 계속해서 그 원인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요. 원구성. 뭔가 이제 돼야 계속 할 일을 해야 하잖아요. 진행이 돼야 할 텐데. 예결위원장 선출은 어떻게 될 예정인지 한번 우리 김 의원님께 한번 들어보죠. 네, 예. 운영위원장 선거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예. 오늘 지금 녹화하는 8월 7일인데요. 내일 모레 이제 8월 9일이죠. 10시에 저희가 운영위원장 선출을 하게 돼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방인섭, 공진혁 의원이 이제 후보로 나왔는데요. 예. 그 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희가 안에 내부에 뭐 개파가 있고 뭐 파벌이 발생돼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얼마나 의회 운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지 지금 뭐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뭐 심도 깊게 생각을 해서 운영위원장 선출을 할 것이고요. 운영위원장이 이제 8월 9일 날 선출이 되고 나면 상임위원회 원구성을 이제 해야 됩니다. 예. 뭐 무슨 상임위원회는 누가 들어가고 무슨 상임위원회는 누가 들어가고 상임위원회 원구성 이후에 상임위원회가 이제 원구성이 다 되고 나야지 저희가 이제 예결위원 선출을 하게 됩니다. 예결위원은 뭐 상임위원장들이 이제 2분씩 상임위원회 2분씩 예결위원을 추천을 하게 되고요. 의장 몫이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결위원을 이제 9명을 선출한 이후에 예. 예결위원장을 뽑게 될 것인데요. 그 부분은 뭐 늦어도 8월 9일 날 운영위원장 선출이 되고 나면 주말을 끼워서 보내고 난 이후에 12일쯤 되면은 모든 원구성과 예결위원장 선출까지 무난하게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8월 9일. 그러니까 저희 방송은 지금 토요일이라서 말씀하신 대로만 진행이 잘 된다면 의회 운영위원장과 상임위 원구성이 완료돼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점. 예. 저희가 지금 시점에선 그것까지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이라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뭐 울산시의 사업들, 교육청의 사업들 여러 가지가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또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울산시 추가 경정 예산 심의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입니다.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네, 아까 그 우리 김종석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9일 날 어떤 결정이 나면은 아마 다음 주 안에는 사실 다 정리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예. 사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 문제로 생긴 문제 때문에 추경
우리 심의까지 추경 예산 심의까지 일정이 차질이 생긴다면 가뜩이나 이제 울산 시민들이 울산 시의회를 바라보면서 불신과 이런 원망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은데 국민의힘에서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좀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빠르게 긴급하게 그 우리 예산 심의에는 차질이 없도록 아마 구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뉴스를 통해서 우리 또 이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얼마 전 이제 김부겸 시장이 후반기를 맞이해서 뭐 울부심 그 줄여서 울산 자부심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 울부심 생활 플러스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번 추경 예산에 이 울부심 생활 플러스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 차원의 그리고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 그리고 추석 명절 전후로 전통시장에서 울산페이로 구매 시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울산 페이백 사업 그리고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단에 이런 버스킹 공연으로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여유데이 사업 그리고 프로축구 경기 시 우리 뭐 시민들 많이 아실 겁니다. 경기장 주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예. 굉장히 교통 혼잡이 생기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문수축구 경기장 셔틀버스 운행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특히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이 눈길이 좀 갑니다. 아, 9월부터 네. 시행한다고 아마 한 것 같은데. 현재 울산의 미취학 아동들은 요금이 무료인 거 알고 계시죠? 이거를 초등학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9월에 시행하는데 또 다른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면 또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내년부터 또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아마 우리 시민들 이런 부분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추가 경정 예산 심의 일정이 차질 없도록 종근 매치 두 분이 역할을 좀 잘 해주시리라 좀 믿고요. 자, 어쨌든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이고 정상화는 돼야 합니다. 그 이후에 두 분의 어떤 계획과 목표 좀 궁금한데 두 분이 생각하는 이번 의회 의정활동 방향성 좀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공통된 질문입니다. 부의장님부터. 네, 뭐 상임위원회 원구성이 원만하게 저는 마무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 가정 아래 송근호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원래 7월 달에는 이제 후반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후반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상임위가 원구성이 되고 나면 원래 저희가 맨 처음에 하는 부분이 담당 부서의 주요 업무 보고를 저희가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의회의 문제로 인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9월 달에 원래대로 진행될 추경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복리 향상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무리 없이 추진을 해 나갈 것이고요. 지금 뭐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 우리 직원들의 인사 이 부분이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8월 12일 날 원만하게 원구성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바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지금 당장은 이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가 의원 대 의원 간, 그리고 의원과 직원 간, 그리고 또 직원과 직원 간 이런 부분에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제가 최선 노력을 다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충분히 8월 중순부터는 시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다 할 것이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근호 의원님. 네, 우선 2년간 전반기 울산시회가 잘한 점도 있지만 분명히 부족한 점들도 있을 겁니다. 후반기 울산시회는 의회의 본연의 기능에 좀 더 충실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의회의 기능 중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이 이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예. 그런 입법 권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예산 그리고 뭐 결산, 조례 등을 이제 심의하는 권한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서면 질의, 시정 질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권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법 권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전반기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적 목적을 둔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사례가 좀 있었긴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왕성하게 조례들이 발의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심의 권한하고 세 번째 감시 견제 권한에서는 좀 문제가 저는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심의 권한에서 보면요. 시와 교육청 예산 삭감에 있어서 좀 편파적이지 않았나라는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22명 의원 중에 21명이 국민의힘 의원이다 보니까 같은 정당을 단체장으로 두고 있는 울산시는 좀 삭감 규모가 좀
작은 반면에 예. 정당 소속이 없는 교육청 예산은 좀 과도하게 삭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편파적인 이런 심의 기능은 결국 누구에게 피해로 돌아가냐면 울산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후반기는 울산시에 대한 예산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불필요한 예산은 좀 가감히 삭감하는 모습도 국민의힘이 다수지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감시 견제 권한에서도 많이 약해졌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우선 전반기에 울산시를 상대로 의원들이 한 시정 질의가 0입니다. 0. 한 건도 없었다. 네, 한 건도 없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 역시 이전 울산시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거든요. 이 같은 현상은 국민의힘이 이제 절대 다수다 보니까 울산시가 이제 같은 정당의 단체장을 두고 있는 울산시에 쓴소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울산시에는 국민의힘 것이 아니죠. 울산 시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인 만큼 정당을 떠나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을 떠나서 시민의 목소리를 정치적 여과 없이 집행부에 들려주는 그런 시혜가 되어야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결국 이제 사실 이제 절대 다수인 이런 의석 구조가 결코 울산시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후반기는 예.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예, 저희 뭐 계속해서 두 분 나오실 테니까 그 기능을 잘 하는지는 또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두 분께서 후반기에 좀 생각하고 계신 발의할 조례들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송근호 의원님 뭐 어떤 것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후반기가 개원하면 우선 시민의 삶에 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조례를 연구하고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과 같은 그런 경기 회복이 지금 더딘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는 매우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들을 아마 연구해 보겠습니다. 울산 시민의 민생 회복에 도움이 되는 조례, 울산시에서 많이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 김종석 의원님과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자, 우리 김 의원님은요. 네, 뭐 현실적인 부분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상임위 원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예. 제가 현재 시점에서 뭐 어느 상임위로 배정을 받는다 하는 부분도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조례를 하겠다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뭐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 체감형 조례를 좀 만들어 가자. 제가 초선 의원 할 때는 기억나는 게 이제 임산부들을 위한 그 임산부 공영 주차장 그 주차비 감면 조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진행을 해 왔었고요. 8대 전반기 때는 제가 그 여성분들을 위한 조례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예. 그 스토킹 범죄 아하.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피해자 예방, 피해 예방 관련된 조례들을 제가 좀 진행을 했었고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이 뭐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조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우리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정말 좀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저는 시민 체감형 조례를 좀 많이 만들어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잘 되려면 또 운영에 있어서 권한 확보에 있어서 시의회에 필요한 것들이 좀 있을 텐데 이 부분 짧게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두 분께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저희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저희가 개정이 되면서 인사권 독립을 이뤄왔습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환호하고 박수를 쳐주시던데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예산을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예산 편성 그런 건들, 그다음에 의회의 효율적인 그 우리 직원들 간의 의회 운영을 위해서 뭐 전문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조직권. 이런 네.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좀 저희가 가져와야 된다 보고요. 현재 조직권이라든지 예산 편성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입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하루빨리 좀 저희 의회로 좀 넘겨가지고 인사권, 그다음에 예산권, 그다음에 조직권 이 삼위일체가 되는 그날이 오기를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예. 손 의원님도 네, 우리 김종석 예. 부의장님은 이제 제도적인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울산시가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 의원들끼리도 지금 불신과 불화가 지금 만연해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원만하게 융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후반기 울산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지금 의원들끼리 소통과 이런 친화력이 좀 더 집중돼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되지 않는다면 울산시가 지금 계속 시민들한테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고 그렇게 되겠죠. 그게 저는 이제 울산시가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되기 위한 급선무, 성기를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후반기 울산시 의회 현황과 또 향후 계획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사진단 김종섭 울산시의회 제1부의장 또 손근호 울산시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울산의 현안과 이슈 좀 짧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야, 큰일이네요.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지난달 기준으로 울산의 인구가 110만이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109만 9,800여 명인데 청년은 줄어들고 퇴직 인구는 늘어가고 있는 울산입니다. 청년과 베이비 부머 세대 이 둘을 모두 잡을 만한 정책들 정말 절실한데 어떤 생각들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많으면 당연히 이제 울산의 인구는 늘어나겠죠. 예.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이 지금 5년간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율이 한 마이너스 3.7% 정도 전국 최고인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도 지금 특례시인데 122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청년 인구가 줄고 또 퇴직 인구가 는다. 그러니까 청년 인구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마련하고 퇴직 인구의 정책은 저희가 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모든 것들이 저는 투트랙으로 좀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 뭐 교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편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여성의 경우는 울산에 와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청년 여성 같은 경우는 뭐 복지, 서비스, 뭐 사회문화 전반, 관광 이쪽에 대한 이제 우리 인프라, 일자리들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청년을 위한 그 우리 학과 개편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글로컬 대학이 지금 저희가 육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씩 변화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거 문제도 지금 뭐 청년을 위한 그 청년 주거 관련돼서는 또 시에서 많은 그 건물들을 지금 지어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뭐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우리 실버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결론이 나기가 어렵고 결과치를 보여주기가 어려운 일들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뭐 동일한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시에서 청년은 청년대로 중장년은 중장년대로 저희가 플랜을 좀 잘 짜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기사를 한번 봤는데 그 제조업 자체의 축이 이제 예, 이동이 되고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있다. 이동되고 있는 예. 이런 현상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방에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들이 뭐 소위 말하는 3D 업종에는 가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청년들에 대한 좀 인식 개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시에서 지금 김두겸 시장께서 하시는 기업 친화 정책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취업을 좀 같이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고루 좀 모색이 되어야 된다 보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과 중장년층을 같이 잡을 수 있는 투트랙의 방법으로 가되 결과는 좀 중장기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뭐 수원, 화성, 뭐 동탄, 평택 다 이쪽으로 지금 청년들이 몰려가고 있거든요. 좀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청년 우리 인구 유출 이 부분은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뤄오고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지만 뭐 아까 우리 김종서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 베이비 부머 시대에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책들은 아무래도 지금 청년 인구나 여성 인구 유출에 비해서는 좀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울산이 110만 인구가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타지에서 제조 중심의 일자리 찾아서 울산으로 오셨던 그 베이비 부머 세대 때문에 울산 인구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 폭증을 했던데요. 사실 이런 부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울산시가 지금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지만 이제 제조업 중심의 산업 현장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고도화되고 또 자동화되다 보니까 고용 창출 효과는 예전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베이비 부머 퇴직 세대를 좀 우리 집중을 해서 이 사람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고 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뭐 제가 자동차 출신이다 보니까 자동차도 지금 종사자 수가 한 5년 안에는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아하. 예, 제가 아시는 선배님들도 울산을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경주나 뭐 밀양,
아니면 이제 울산 근교로 떠나신 거거나 아니면은 진짜 고향을 찾아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런 분들을 울산에 잡아둘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정책들이 울산시가 좀 청년 인구 그다음에 여성 인구 유출보다 청년 인구, 여성 인구 유출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을 잡아둘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아하. 많이 저는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년과 또 퇴직 인구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두 분 나오시면 시간이 늘 부족해요. 다음에 또 모셔서 여러 현안들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시민들께 좀 전하는 인사 말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시점에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석 부의장님. 네, 우리 시민분들께서 우리 시의회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곧 조만간 저희가 원만한 구성을 통해서 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시민분들께서 걱정하신 만큼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손 의원님 요즘 기자회견 참 많이 하세요. 예, 한마디 하시죠. 아무래도 뭐 이제 그 국민의힘 이제 내부 문제를 파악이 되고 예. 있는 부분이라서 뭐 기자회견을 제가 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선은 뭐 저도 구성원이다 보니까요. 이 울산시의회가 이렇게 부끄럽고 못난 모습을 보여드려서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 사실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울산시의회가 다시 울산 시민만 바라보고 뛸 수 있게끔 울산 시민의 대변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저도 노력하겠고요. 22명 중에 2명뿐인 이 소수 야당이지만 한 사람당 10명 이상으로 울산 시민을 위한 목소리 당당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이슈 외에도 울산에는 많은 현안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속되는 시의회 갈등, 우리 시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후반기 시의회 빠른 정상화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 기능, 그 역할 반드시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